자, 이 집에는요, 원래 죽이고 싶었던 그 유리코, 그 전 집에, 5번째 집의 넷째 딸 유리코와 54살의 이 집 주인 모키치 씨, 그리고 모키치 씨 아내 노부코 씨, 그리고 차남까지 해서 문을 꼭 담고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토이는 총을 마구 쏘면서 문을 격렬하게 두들겼죠. 너무나 무서웠어요. 모키치 씨는 이대로 두다가는 총도 있고 뭐 무기도 다 있고 분명히 다 살해당할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차남이었던 신지라는 사람을, 야, 너 옆집에 가서 빨리 도움을 청해라 하고 집 밖으로 보내게 합니다. 뒷문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 신지라는 사람은 뒷문을 통해서 나와서 대나무 숲으로 뛰어들어요. 그런데 그게 들켰어요. 토이는 누군가 도망가는 낌새를 알아채고 신지를 쫓아서 대나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신지 또한 그가 따라오는다는 걸 알고 다행히 대나무 숲 안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곳에 숨었어요. 토이는 신지를 놓치고 말았죠. 그는 다시 6번째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외쳐요. 어이! 내가 신지 다 잡았어! 문 열어주면 내가 신지하고 니네 다 살려줄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집은 모키치 씨의 집이었는데 모키치 씨의 아내의 동생이 지금 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동생이 인질로 잡혀있다 그러면 아내는 어때? 내 동생인데 마음이 너무 막 이렇게 막 가슴이 떨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내가 우리 동생이 잡힌 것 같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열어보자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막 매달리죠. 그러니까 남편이 집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옆에 있는 유리코는 너무 미안하잖아. 왜냐면 자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이 집으로 몰래 도망 들어와가지고 지금 토이가 저걸 따라오는 거니까 너무 미안하니까 막 울고 있어요. 자, 그런데 모키치 씨가 몰래 뒷문으로 가서 집 앞에 있는 토이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주 가슴 졸이게 몰래 다가가서 보게 됩니다. 그에게 들키면 바로 즉사당하겠죠. 그런데 그가 본 것은 혼자의 몸으로 있는 토이였어요. 아, 신지가 그에게 잡히지 않았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죠. 자, 이러는 와중에 토이는 계속 문을 열지 않으면 도끼로 문을 부셔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집을 향해 총을 또 2발을 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쏜 총의 한 발이 그 유리코의 대퇴부 쪽에, 대퇴부가 요 밑에 쪽이죠. 대퇴부에 명중을 해서 또 총상을 살짝 입게 돼요. 자, 집 안에서 쏜 총이 아니라 이제 집 밖에서 총성이 막 울리고 있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마을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17명의 희생자가 나왔어요. 7번째로 방문한 곳은 테라카와 코지의 집이었습니다. 여기는 45세의 엄마 토요라는 사람과 21살의 아들 코지, 이 2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곳 역시 열쇠를 잠그는 습관은 없었죠. 근데 토이는 이 집의 엄마인 토요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대요. 그런데 이 토요가, 그러니까 아줌마 토요가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요시코와 유리코, 아까 죽였던 다른 2 여자의 중매를 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굉장히 원망하고 있었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렇게 마을 전체 총성이 울려 퍼지고 있는데도 이 테라카와 코지의 집에 있던 이 2 사람, 토요와 아들 코지는 이 총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토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둘은 곤히 자고 있었고 이불을 덮은 채 그 둘은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지금까지 총 19명이 희생됐습니다. 8번째 집에 방문해요. 자, 이번 집은 노인 센키치 씨의 집이었어요. 이곳에는 가족 6명과 또 양잡일을 도와주고 있는 2명, 총 8명이 살고 있었죠. 토이는요, 근데 이 집에는 원한이 없었어요. 그런데 자신과 예전에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거절한 우이치라는 사람의 여동생이 이 집에 있었던 거예요.
또한 카츠유키의 여동생, 아까 그 미사라는 여동생도 그 아까 원래 첫 번째 집에서 죽이려고 했었던 없었거든요. 그 집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 집에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원한이 있었던 사람의 여동생을 여기서 죽이고 아까 첫 번째 집에서 또 딸 여동생도 또 여기서 죽이게 돼요. 이 두 명을 엽총으로 사살합니다. 와, 저도 진짜. 자,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이 8번째 집에서 같은 방에서 자고 있던 이 집의 장남 아사이치 씨의 아내가 있어요. 이 아내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2발을 쏘아 죽여버리고요. 이 양잠실에서 나와서 안방을 열고 들어가서 노인 센키치, 이 집의 진짜 이제 대장, 주인 센키치와 마주쳐요. 그런데 이 센키치 씨가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 이 토이와 딱 마주쳤을 때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거예요.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차분히 앉아 있었죠. 처음엔 토이가 내가 노인이라고 가만둘 줄 알아! 하고 총구를 센키치 씨의 목에 가누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하더니 당신은 내 욕 안 했으니까 내가 한번 봐줄게. 뭐 내가 죽으면 욕할 수도 있겠지만 하면서 자리를 뜬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센키치 씨 할아버지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집안 안에 있는 창고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창고 안에 센키치 씨의 첫째 아들인 아사이치 씨가 이불 속에서 자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까 자기 아버지와 이 토이의 대화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나도 원한이 없는 사이니까 나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냥 내가 이렇게 자는 척하고 있으면 분명 나는 원한이 없으니까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토이가 자신의 그 전등으로 아사이치를 비추다 갑자기 아사이의 배를 걷어찹니다. 그래서 아사이치가 놀라서 일어나요. 일어나려고 하자 바로 가슴으로 그 총을 이제 내밀죠. 아직 죽이진 않았어요. 아사이치 씨가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 그래요. 필사적으로 애원합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려주지 않았냐고. 나도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근데 목숨이 아까워? 그럼 나한테 빌어봐. 애처럼 빌어봐. 나한테 바닥에 기면서 길어보라고. 그래서 급하니까 다 했어. 그리고 그는 살려줬어요. 자, 센키치 씨 집에는 8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미 몇 명, 2명 아까 이 집 가족 아닌데 2명 죽었고요. 또 중간중간 죽었고 당시에 이제 센키치 씨 살았고 첫째 아들 살았고 아내도 마루 밑에 숨어 있었어요. 살았고요. 손자도 2층에 숨어 있어서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8번째 집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살아 있게 됐어요. 9번째 집에 방문을 합니다. 여긴 단계 우이치의 집이었어요. 아까 우이치 얘기 들으셨죠? 그는 당시 28살이었어요. 자, 이 집은 3인 가족이었죠? 그런데 이 우이치의 여동생 추르요는 21살의 추르요는 아까 이미 양잠실에서 살해당했어요. 우이치의 집에서도 그 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토이가 나타나서 내가 네 딸 이미 죽였다. 그러면서 난 너도 죽일 것이다 하면서 이 어머니를 죽인 거예요. 근데 다행히 총을 쐈지만 중상만 입었대요. 당시엔 살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옮겨지고 6시간 후에 사망합니다. 우이치라는 사람은 자기 방에서 자고 있다가 어머니하고 비명 그리고 막 총성을 듣고 재빨리 일어나서 탈출해요. 우이치의 문제가 뭐냐? 우이치는 이 토이가 좋아했던 여자 우리코의 부부였던 사이인 거예요. 예전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왜 우이치의 여동생도 죽였는지 알겠고 왜 지금 우이치네 집에 가서 왜 이러는지 아시겠죠?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 유리코랑 결혼했어서. 자, 그러면서 우이치가 다행히 탈출에 성공했고 파출소에 갔어요. 근데 순경이 없는 거야. 그래서 또 다른 동네 파출소로 갑니다.
자, 그게 새벽 2시 40분이에요. 그때야 돼야 마을에 있는 경찰서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경감에게 보고가 되고 소방대 의사까지도 연락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을에서 희생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토이는 10번째 집에 방문합니다. 여기는 이케야마 스웨오의 집이에요. 8가족이 살고 있었고요. 당시에 그 장남이었던 15살 아들 한 명만 수학여행을 가 있었던 중이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다 여기 있었어요. 이 집은 왜 왔을까요? 왜냐면 이게 점점 복잡해지는데요. 자신의 좋아했던 여자의 오빠네 집이었대요. 네,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의 오빠 집이에요. 근데 자기가 좋아했던 여자가 자기가 폐결핵에 걸린 걸 알고 갑자기 변심한 거야. 새로운 여자, 이 여자는 마츠코라는 새로운 여자야. 근데 마츠코가 결핵에 걸린 걸 알고 변심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 오빠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오빠는 다행히 뒷문을 열고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뒷문으로 따라가서 토이가 다시 그 오빠를 죽였고요. 죽이려고 했는데 대나무 숲으로 도망갔어요. 이게 진짜 막 이게 말도 안 되는 영화예요. 자, 그런데 토이는 다시 집안으로 돌아가서 그 오빠의 아내까지 사살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지금까지 24명의 희생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집의 네 번째 아들 아키오와 그 다음에 어머니, 모친을 살해하고요. 또 이 어머니 말고 또 도망치려고 했던 아버지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친, 부친 두 분을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다 사살을 하게 돼요. 이쯤이면 끝날 때 됐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 10번째 집에 방문했는데 이쯤이면 끝날 때 됐는데 11번째 집에 방문합니다. 이 집은 마을의 제일 부잣집이에요. 테라카와 쿠라이치 씨의 집이었죠. 이 집엔 3명이 살고 있었어요. 쿠라이치 씨는요, 워낙 돈이 많았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마을 사람, 마을 여자들한테 주면서 여러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토이가 뭐에 원한이 씌었는지 이 집에 달려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막 고함을 친 거야. 자, 그때 이 쿠라이치 씨의 부인이 집 문을 열고 앞에 나왔는데 당시 초를 들고 있었대요. 근데 이 초를 들고 나오자마자 바로 총을 맞아서 이제 손으로 총을 맞았는데 이러고 나서 쿠라이치 씨가 뭐 막 몸싸움이 있고 나서 다시 2층으로 올라서 창을 열고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요. 근데 이 도와달라고 소리가 이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린 거예요. 왜냐면 이 집이 부잣집이라 언덕 위에 있었대요. 쿠라이치 씨에게도 총을 발사를 했지만 다행히 그는 총을 맞지 않았습니다. 부인이었던 하마 씨는 출혈이 심해서 12시간 후에 사망하게 돼요. 지금까지 28명의 희생자예요. 여태까지는 그가 살고 있던 마을에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이 다음은 옆에 동네에 있던 사건에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또 다른 오카베 카즈오 씨의 집에 들어가요. 부부 2명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 집의 아내와 토이는 이미 여러 번의 성관계를 가진 상태였어요. 사실 남편은 그걸 알고 있었고요. 이를 막으려고 했죠. 카즈오 씨, 그러니까 남편은 이 토이라는 남자가 자기 집에 오는 것조차 경계하고 있었는데 웃긴 건 문단속은 안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남자와 아내는 같이 사살당합니다. 희생자들의 사진과 범인의 사진 그리고 전체 신문 기사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 1시간 반에 걸친 살인 참극은 끝이 납니다. 피해자는 사망자 30명, 즉사 28명, 나중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사망한 사람 2명, 중상자 1명, 경상자 2명 등으로 총 33명이죠. 이 이야기의 마무리 어떻게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전 3시쯤 또 다른 마을의 한 집에 토이가 나타납니다. 처음엔 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토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종이하고 연필을 주세요. 경찰이 날 쫓아오고 있거든요.
너무나 무서웠던 이 집 주인이 막 종이하고 막 연필을 막 찾았어요. 그래서 손자의 종이와 연필을 줬죠. 그랬더니 그 공책의 일부를 찢어서 뭐라고 썼냐? 나는 죄 없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았다라고 썼다고 해요. 그리고 그는 그 손자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면서 나갔대요. 자, 이게 그가 돌아다니면서 죽었던, 그러니까 그가 돌아다니면서 방문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였던 집이에요. 그러니까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엄청나게 마을의 많은 집들을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죽인 거죠. 그는 어떻게 되었느냐? 토이는 산으로 3.5km 정도 들어간 꼭대기에서 자살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모든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것들이 가지런히 늘어놓여 있었고요. 신발까지 벗어서 가지런히 놓여 있었대요. 검정색 학생복의 단추를 풀른 상태였고요. 엽총을 손에 들고 셔츠 위에서 심장 쪽에다가 총구를 대고 양손으로 총구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펴서 엄지 발가락으로 방아쇠를 당겨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해서 발가락으로 해서 총을, 이렇게 긴 총이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총을 했을 때 죽이고 나서 총은 약 1m 정도 튕겨나가서 그 시체의 옆에서 발견됐고요. 토이는 즉사했습니다. 이건 자살 현장에서 발견된 유서였고요. 그의 자택에서도 2통의 유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유서에선 뭐라고 써 있었냐? 도대체 왜 이런 참극을 벌인 것이냐? 그는 평소에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놀이를 통해서 어쩌면 이렇게 뭐랄까, 히키코모리적인 부분에서 강한 성욕을 밤놀이를 통해서 풀었는데, 그것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이제 이런 참극을, 그러니까 자기를 마을 사람들이 방해한다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와 관계를 맺을 것 같은 여자들이 시집을 갔던 거고요. 이렇게만 참 생각하기에 그의 살인은 너무나 무자비했는데요. 그에게는 복수의 날이었고 마을 사람들에겐 아무 이유 없이 많은 주민들을 잃어야 했던 슬픈 날이었습니다.